거예요. 바로 예비상간녀는 뭐냐? 바로 이 상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해류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상처는 기억돼 있어요. 내 안에 기억이 돼 있는데 무의식이 그거를 끌고 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처가 없어. 상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무의식은 계속 치료를 위해서 작용을 하는데 의식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의식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좋은 기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분이. 그래서 상처가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강박과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밌고 즐거운 곳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바로 잊어버리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거, 즐거움과 재미를 딱 추구하는 순간부터 뭘로 들어가냐면 예비상간녀가 돼. 아직은 상간녀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직은 유부남을 안 만났거든. 아직은 안 만난 거예요. 이제 언제도 만나면 돼요. 스탠바이 상태에 딱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때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때 이 내용이 알아야 뭘 알아야 할 거야. 근데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재미와 즐거움을 탁 집어넣어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관계중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여자들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불안해지고 왜 상처가 작용되면 무의식이 작용되다 보니까 의식에서는 뭘 느끼냐면 뭔지 모르지만 해변상이 생겼으니까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혼자 못 있어요. 이 사람은 즐겁고 재밌는 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계속 상처가 기억이 나거든요.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점이 혼자 아니고 자꾸 어딘가 뭔가 자꾸 다녀야 돼. 자꾸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즐겁고 재밌는 것을 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추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거를 추구를 하면서 그래 여행 즐겁고 재밌지. 여행도 괜찮아. 누가 뭐래?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가 놀러 다니고 뭐하고 다 좋아.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사는 거지. 즐겁고 재밌게 살면 돼요. 거기에 남자가 딱 끼는 순간부터 이제 인생 꼬이는 거예요. 이 관심이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 남자에 관련된 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이 남자에 관련된 거는 무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에게서 받는 즐겁고 재밌는 게 어떤 걸로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해요. 훨씬 커요. 그래서 즐거움과 재미에 관련되는 것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순간부터 다시는 맛있는 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과 어떻게든 함께하려고 해요. 재미와 즐거움 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데 자기가 이제서야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건 이제 상간녀가 된 거고. 그래서 예비 상간녀는 이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노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비 상간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재밌고 즐거운 거를 자꾸 나도 모르게 찾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남자가 나타나면 돼요. 근데 남자는 세상에 결혼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에도 다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들이지만 밖에 나가면은 결혼한 남자들, 결혼했으면서도 미혼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들, 그리고 이혼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걸리면 나는 거야 그날요. 그런 남자들은 냄새를 잘 맡아요. 이게 아파가지고 즐겁고 재밌는 걸 추구하는 남자를 아주 잘 맡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 상간녀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내가 노출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이 상간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많이들에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재밌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회사 곳곳에도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사회 어느 곳에든 다 들어있어요. 왜? 상처로 인해서 꼭 외도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만약에 시댁과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친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라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싫어. 기억하기 싫어. 이거 없애버리고 즐거움과 재미를 전환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서 밤새도록 일만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 상간녀예요.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가는데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상간녀라는 개념은 사실은 원래 도입을 하면 안 되는 개념이지만 여자가 재밌고 즐거운 것 그리고 어딘가에 몰입이 돼 들어가는 것, 즉 중독과 비슷한 건데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바로 예비 상간녀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사람하고 딱 대치하는 순간 상간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상간녀 개념에서는 상처의 혈연성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갖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사람들은 상간녀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상간녀가 안 돼요.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바로 여자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를 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자기도 모르게 시작을 한 그 사람을 우리는 예비 상간녀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상처가 작용을 하면 상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에 있죠? 상처는 기억에 있습니다. 상처가 기억에서 계속 작용을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우울증이 되죠. 우울증.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간녀들이 공통점이 뭐 특히 결혼을 했거나 특히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상간녀가 된다든가 또는 여자지만 상간녀가 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가 재미와 즐거움을 딱 추구하게 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대비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안 아프고 즉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하던 사람도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삶이 신나고 재밌어요. 여기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여자들에게 뭐가 따라 나오게 되냐면 자존감과 자신감이라고 해요. 이게 놀랍게도 상승이 됩니다. 그건 물론 자기 착각이에요. 자존감은 안 무너지면서 자신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상간녀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의존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의존성이거든요. 대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아주 자기가 확고부동해요. 그래서 자기 논리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바로 상간녀들이에요. 여기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데 자존감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틀리다고 그랬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존감은 뭡니까?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삶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즉 감정은 이 자존감은 다 죽었고 굉장히 의존성이 강한 거예요. 이 남자에게 관심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독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자신감은 만빵이에요. 재밌고 즐거움 되는 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적반하장 식으로 나가는 걸 잘해요. 아주 잘해요. 이제 올해 이런 관련된 해외 현상이 이미 오래전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에 들어갔다가 재미와 즐거움을 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예비 상간녀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내 외도가 됐던 아니면 이제 남편 외도가 됐던 외도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상대 여자에 관련된 이 상간녀에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우울증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다 나이 든 사람이다.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젊은 미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그럴 때 우울한 거는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자기가 일상이 늘 우울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 우울증에 들어갔다 그래도 집 바깥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들어갔다 한 1, 2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뛰쳐나와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살만 나거든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냐는 거예요. 더 크게 악화된 거예요. 이 우울증은 감정장애입니다. 감정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즐겁고 재밌는 걸 추구를 해서 이 관계 중독은 이건 의식장이에요. 즉 생각에 병이 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매가 온 거예요. 생각이 치매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치매 환자들 어떻습니까? 올바른 판단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상간녀가 올바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모른다니까.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상처 속에서 지금 이미 기억되어 있는 상처가 엄청난 게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회귀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뿐이야. 근데 본인이 이런 회귀현상이 왔다는 걸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존감은 다 무너져서 의존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신감만 커졌거든. 그래서 좋은 기분만 추구하는 자신감만 커진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어차피 뭐 한 번 하나 10번 하나 그놈이거든요. 한 놈 만나서 100살 나나 10놈 만나서 100살 나나 그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시리즈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곧 조만간. 그러면은 예비 상간녀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고통받을 줄 아는 그런 여자가 훨씬 나아요. 그건 왜 고통받고 아파합니까? 이유는 상처가 기억나니까 계속 치료하려고 들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거든요. 치료하려고 드는 이유는 사랑, 그 다음에 행복에 감정을 만들겠다는 자기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지. 아무리 여기서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씨알도 안 맥혀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사건 터지기 전에는 어디만 한번 상담이나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이나 해봤나? 예방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안 하잖아요. 꼭 터져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이 상간녀에 관련된 부분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덮인 상태를 우리 예비 상간녀를 아직 상처가 작용하고 있다는 상간녀 된 거 아니에요. 예비 상간녀도 아니에요. 상처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상처가 작용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턱 멈춰요. 이제 좀 뭔가 좀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바로 예비 상간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게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비 상간녀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던 이 감정의 아픔 속에서 갑자기 감정의 아픔이 탁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예비 상간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 열심히 하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즐겁고 재밌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멋집 찾아다니고 뭐하고 재밌고 즐겁죠. 인생 살 것 같아요. 살맛나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동창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재밌잖아. 재밌죠. 그런데 그 안에 이 남자 하나가 여기 있던 요 하나가 딱 끼는 순간부터 이제 인생 좀 치는 거예요. 그 순간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비,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데 혼자 왜 갈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논제에서 발표를 했었죠. 뭐라고? 매도에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었잖아요. 남자들이야 그런 여자 한 명 오면 땡큐죠. 감사하게. 그러면 다 병드는 거예요. 제가 암세포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예비 상간녀일 때 바로 그거를 우리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냥 잘 할 거야. 그냥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비 상간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뭔지 즐겁고 재밌는 거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러고 힘들게 사냐. 그냥 재밌고 즐거운 거 잊어버리고 너도 좀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 너 왜 이러니 상간녀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는 지금부터 주변을 다 차단시키라고 그래요.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 굉장히 당신들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처럼 즐겁고 재밌는 걸 딱 들어가는 순간 예비 상간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하나 절딱 나야 나올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비 상간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거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기다 예비 상간녀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을 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